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하나씩 만들면서 그거 만족하는 x의 값이 뭔지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수학자인데 이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수학자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2x의 값이 6이다 라고 해봅시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이 몇이죠? 3이죠. 너무 당연하게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좋아, 이건 쉬워. 그러면은 자, x의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는 어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알고 있죠. 이미 공부했으니까. 뭐죠? 그치, x의 값이 2이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다. 괜찮아, 쉬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해가지고 25가 되는 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얘도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말고 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x의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수. 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얘를 알았어, 몰랐어? 중학교 2학년 때 몰랐을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중3 때 무리수를 공부를 하면서 x의 값이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데 정확히 몇인지를 몰라. 나중에 이제 루트 2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모르겠다. 얘를 그냥 2의 뿌리라고 하자. 그래서 루트 2라고 하자. 그래서 루트 2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얘를 좀 더 멋들어지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얘가 뿔마가 있었으니까 얘도 제곱이고 그럼 얘도 뿔마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것도 예시, 예를 들면 x의,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는 왜 써요? 할거 안 써요. 그러니까 대충 이쁘게 아니더라도 빠르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라는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을 다른 노트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2번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흘게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변이 생일? 저요? 네. 8월 50일이요? 알겠어요. 생일이 8월 50일이에요. 해서 x의 제곱을 해가지고 850이 되는 어떤 수가 있어. 근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x의 값을 모르겠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50이라고 하자 라고 퉁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곱까지 해봤는데 여기가 끝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850이 되는 수는 없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의 4제곱을 해가지고 850이 될 수는 없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거 x의 세제곱이 850이 되는 수 몰라. x의 4제곱이 850이 되는 수 몰라. 그러면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고찰을 해봅시다. 자, 좀 알만한 거, 좀 쉬운 거, x의 4제곱을 해가지고 16이 되는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딱 봐도 뭐가 있죠? 뿔마 2. 근데 그것뿐일까? 다른 것도 있겠죠. 왜냐면은 4제곱이니까 나중에 좀 말할 거지만 4제곱이면은 근이 4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뿔마 2만 있으면은 근이 2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몇 개를 더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또는 근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볼 겁니다. 지금은 좀 귀찮은 단계여서 일단은 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걸 할 필요 없긴 해요. 이항을 하면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인수분해 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x 플러스 2i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제곱을 해가지고 16이 되는 수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4개, 2랑 마이너스 2, 2i, 마이너스 2i가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27이 되는 수를 찾아라 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이항해가지고 인수분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x의 값이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뭐가 있죠? 3이 있고, 하다가 보면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허근 하나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오긴 한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에 세제곱의 근은 3개고 그 다음에 4제곱의 근은 4개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수의 근이 몇 개가 없더라. 기껏해야 0개, 1개, 2개더라. 이런 패턴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x의 4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실근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근 실근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허근 하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x에 뭐 87제곱을 해가지고 뭐 9가 되는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 해보다 보니까 실근 뭐 몇 개 있을 것이고 허근 몇 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근이 그러면은 뭐냐 그리고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가장 시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가 보니까 칸이 좀 좁은데 자 우리가 저기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x의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수가 뭔지 몰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자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얘부터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27이 되는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3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거 뭔지 모르니까 에라 보게 됐겠다. 얘를 3제곱근 27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x의 4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x의 값을 4제곱근 2라고 하자 라고 말하고 87제곱 해가지고 9가 되는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x의 87제곱이 9가 되는 수 뭔지 모르니까 x의 값을 그냥 87제곱근 9라고 하자 라고 퉁치면서 이제 거듭제곱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보다 보니까 너무 숫자만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고 좀 일반적인 거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x의 n제곱을 했는데 이게 어떤 a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x를 구하라고 하면은 난 모르겠으니까 얘를 그냥 n제곱근 a라고 하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x가 이거를 읽었을 때 x를 n제곱근 a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x가 2수니까 여기다가 쏙 넣어도 되겠죠. 그치? x 자리 대신에 n제곱근 a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있었으니까 n제곱 하면은 얘가 a가 되겠다. 얘랑 얘랑 같은 수가 되어 있으면 얘는 곱해서 얘는 약분되듯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뒤에 이어서 다른 개념들을 풀 때도 3제곱근 9에 세제곱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9이다 라고 바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66제곱근 2에 66제곱 있으면은 얘는 바로 2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수법칙 좀 공부했으니까 뭐 여기가 만약에 66제곱근의 2에다가 132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132는 66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제곱 그래서 4이다 이런 걸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좀 이따 문제도 줄 건데 어떤 문제가 어떠한 텍스트로서 말을 했을 때 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등식 같은 거 공부했었잖아요. 항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이제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도 대표적으로 2개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a의 중요한 거라서 좀 크게 쓴 거지 사실 폰트 크기는 똑같습니다. a의 n 제곱근 실수 x 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요. 또는 얘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x의 n제곱은 a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얘를 좀 식으로 만들고 싶어. 간단하게. 그러면은 x의 n제곱은 a가 되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표현이 이렇게 지수로서 나왔어. 이렇게 식으로서 나왔어. 그러면은 얘도 거꾸로 읽어가지고 a의 n제곱근 x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냥 실수라는 표현이 없었으면은 얘는 n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실수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은 0개거나 1개거나 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4의 2제곱근
x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거나 아무튼 이 거 만족하는 x를 만족하는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고 했죠? 식을 만들려면은 거꾸로 읽어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얘는 x의 제곱은 4가 되는 수를 찾아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써져 있으면은 x의 제곱은 4라는 게 있었으면은 얘를 내가 텍스트로서 해석하고 싶어, 좀 설명을 말로써 풀고 싶어,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이 되는 x를 찾아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시 하나 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이거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까지 구한 거 보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얘는 실근 2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는 y의 4제곱이 81이 되는 어떤 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쓰지 말고 만약에 내가 얘를 텍스트로서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81의 4제곱근 y를 찾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쉬워서 지금 그래요? 따라서 이거 y 값을 구하면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얘는 실근 2개가 만들어지고, 해보니까 여기는 이걸로 해야지, 여기까지 해보니까 얘는 허근 2개가 만들어지는데 실수랑 허수를 다 합친 걸 보고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복소수근이 총 4개가 만들어지겠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 4제곱이었을 때는 실근 2개, 허근 2개, 그 다음에 복소근이 4개다 라는 이런 패턴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그런가? 라고 해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만약에 7의 8제곱근 z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이제 좀 빠르게 z의 8제곱은 7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만족하는 z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제곱근 7 이렇게 만들어지고 블라블라블라 뭐 있었을 테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실근이 2개고, 그러면은 자 8제곱이니까 복소근 포함을 해버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모두 8개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허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허근이 6개 있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소책자에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 사용할 기술은 얘인데, 만약에 4의 3제곱근 a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식으로 만들었을 때 a의 세제곱은 4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a의 6제곱은 16이다 이런 것도 말을 할 수 있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1번을 풀어보면은, 문제는 안 쓸게요. 거기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2의 세제곱근이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a는 2의 세제곱, a는 2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면은 2의 세제곱근 a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읽는 방법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a의 세제곱이 2이다 라는 식으로 도출해내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루트 2는 b의 4제곱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2는 b의 4제곱근, 그러면 루트 2는 b의 4제곱근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고, 됐죠? 이것도 거꾸로 만들어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루트 2의 4제곱을 했더니 얘가 b가 되었다. 그럼 b는 4이다 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문제에서 물어본 a분의 b의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인데 B 자체가 지금 4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B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6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2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다 2 적어주시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얘는 그래서 32다. 그래서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곱근이라는 건 다 공부했어요, 우리. 자, 여기는 안 써도 됩니다. 숫자 아무거나, 생일. 8월 7일. 8월 7일. 그러면 x의 8제곱이 7이 되는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x는 8제곱근 7이 될 것이고, 짝수니까 대충 뿔만 있는 거 아까 여러 번 풀어보다 보니까 느껴졌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허근 6개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뭐, 8의 7제곱근 x에 대하여 블라블라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해석을 해가지고 x의 7제곱은 8인 어떤 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구나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웬만하면은 실수의 개수 정도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준킬러 문제에서, 킬러는 또 아닌데 준킬러 문제에서 웬만하면은 실수 개수 정도만 물어봐요. 개념이랑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영역이 또 그거고,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 영역을 정말 어렵게 내기 때문에 실수 개수를 좀 더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수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실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대부분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리고 복소근까지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문제 푸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굳이 복소수, 그러니까 뭐 아까 x의 세제곱이 27이 되는 수, 그 중에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i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안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오케이? 굳이 구하라고 하지도 않고 웬만하면은 이거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정도이지. 그러면은 이 어떤 유형을 봤을 때 실근의 개수를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시 좀 하겠습니다. 또 x의 n제곱은 a라고 했었을 때 n제곱이 있으니까 실근 말고 복소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그치? 복소근의 개수는 n개가 되는데 모든 문제에서, 웬만한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주 못하는 친구들을 상정하고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많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 너희들한테 필요할 내용이고 3시간 꽉꽉 채워서 하려고 다 짜왔어요. 자, x의 4제곱이 16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x의 4제곱이 마찬가지로 x의 4제곱 하고 얘가 0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 하고 하면은 몇이에요? 1만이죠. 0이죠. 제거 말하는 거였구나. x의 4제곱이 0이 되는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실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무슨 거 아니야? 없죠. 그쵸? 오,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니까. 해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복소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x의 4제곱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모두 다 4개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확인해 보니까 2개이고요. 얘는 확인해 보니까 하나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0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약간 좁아지는데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27이 되는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뭐가 되죠? 실수를 구하라.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3이 되죠. 잘했어요. 3.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소근의 개수를 구하라 하고 하면은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복소근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지죠? 3개가 만들어질 텐데 자 실근의 개수 3 하나뿐이었죠. 여기서 0 하나뿐이었고 마 3 하나뿐이었죠. 실근의 개수는 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4제곱, 짝수 제곱을 하니까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가 만들어졌고 홀수 제곱을 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니까 다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것만 그런가 해서 다른 것도 찾아보면은 굳이 내가 찾진 않겠지만 6제곱, 8제곱, 10제곱, 1000제곱, 만제곱, 짝수 제곱을 하면은 다 양수 n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는 것은 2개, 짝수를 기준으로 n제곱 했을 때 0이 되는 것은 1개, 그리고 짝수 제곱 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것은 0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홀수 제곱 했을 때는 항상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함수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x축, y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x의 제곱이나 x의 4제곱이나 x의 아무튼 짝수 제곱에 대한 함수를 만들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이 x의 제곱이 어떤 양수랑 연결되는 것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하나, 2개 만들어지니까 얘는 2개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나 x의 2제곱 아무튼 x의 짝수 제곱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짝수 제곱에 대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것에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없죠. 그래서 얘는 교점 개수가 0개구나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x의 1제곱이나 세제곱이나 홀수 제곱에 대한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대충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이 어떤 양수가 되게 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하나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벌써 껌벅껌벅하니? 됐어요? 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할 내용인데, 그래서 이 실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실근은 n 2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가 되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0이고 얘는 무시하고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 다 당연히 여기는 0이겠지만 얘는 n 제곱근 a, 여기도 n 제곱근 a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깊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개수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 자, A의 복습 여러 번 하죠? 잘 좀 해놨다고. A의 n제곱근 실수 x, 어떤 텍스트든 식이 나오든 텍스트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n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진짜로 n개가 될 텐데, 만약에 실근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0개거나 1개거나 2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 소책자에서 18번 문제 볼 겁니다. 18번 문제. 소책자 18번 문제.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책자 18번. 덮어놓고 대충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읽어봐요. 원우가 16의 4제곱근은 2개이다. 16의 4제곱근 2개이다. 맞죠? 틀렸죠. 왜냐면은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복수근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4개가 돼야 되는데 2개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 4제곱근 중 실수는 2개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유 보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홀수일 때 마인수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다 라고 했는데,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무조건 1개씩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여기서 공부했지.
오케이? 따라서 니은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은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디귿 보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마이너스 7이군요. 마이너스 7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실수인 것은 복수에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니은디귿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5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아니지 개념 설명 문제 작년과는 다른 교재를 준비했다. 즐겁다. 19번 보겠습니다. 19번 C 커넥트 19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하잖아요. 교재도 좀 성공적으로 잘 만든 것 같고. 은근히 발작하는데요. 서책자 19번 아예. 0번 아니 1번 읽어주세요. 현빈이. 영의 시오프는 없다. 0의 세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렸죠. 왜냐면 0의 세제곱근은 0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가 맞지만 그냥 세제곱근이라고만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죠? n제곱근은 n개예요. 근데 n제곱근 중 실수만 말하면은 0개, 1개, 2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는 지금 실수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맞게끔 해주려면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마이너스 2다. 또는 실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됐다. 3번 보겠습니다. 81의 4제곱근은 뿔마 3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틀렸죠?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틀렸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맞을 뻔 했는데 음수의 4제곱근이잖아요. 걔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5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제곱근 3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이니까 3제곱근 마3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말할 내용이지만 홀수 제곱근은 마이너스 밖으로 놔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제곱근 3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썼던 게 맞았으니까 5번이 되었다. 그 어필 좀 하면은 이거 준비하면서 굳이 정답이 5번인 거 갖고 왔어요. 왜요? 어쩌라고? 강의 늘리려고? 어? 강의 시간 늘리려고? 예. 와우. 진짜 왜 저러지? 네. 뭐야? 1부터 정답이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요? 각 선지마다 틀린 이유를 적었어요. 얘가? 잘한 거 아니야? 그니까요. 너무 잘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한국사 공부하듯이 이거 1, 2, 3, 4, 5 했을 때 틀린 이유 다 적고. 한국사 공부 안 하게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실근의 개수 구했으니까 실근의 실제로도 구해봐야 된다겠죠. 아까 내가 마지막에 쓰고 지웠지만 마지막에 썼던 거 이제 다시 또 언급하는 겁니다. 실근 구하기. 자, 표현된 식이 x의 n제곱은 a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얘를 이제 텍스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땐 거꾸로 읽어가지고 a의 n제곱근 x. 근데 웬만하면은 실근을 물어볼 테니까 a의 n제곱근 실근 x 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텍스트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a의 n제곱근 실수 x를 구하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질 텐데 개수도 아니고 실제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는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만 중요하고 얘는 홀수냐, 짝수냐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여기다가 쓰기 좀 좁을 것 같아서 A랑 N에 대해서 자, A가 만약에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일 때, 그리고 n이 만약에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실수 x를 정확하게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n 제곱근 a 딱 하나밖에 없고요. 왜냐면 홀수 제곱근은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0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당연히 0, 얘는 당연히 0 만들어질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음수의 홀수 제곱근 구하라 하면은 얘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그것조차도 n 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근데 이게 n 제곱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n 제곱근 a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그냥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 예시 x의 7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인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곱근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이거 x를 구하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쓸 수는 있죠. 얘를 7제곱근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던 거 홀수 제곱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제곱근 8이다 라고 언급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예시를 들어가지고 해봤으니까 일반적인 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죠. x의 2n-1제곱 이 마이너스 a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얘를 봤을 때 이 x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충 x를 2n-1 제곱근 마이너스 a다 라고도 쓸 수 있고요. 홀수 제곱이었을 때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n-1 제곱근 a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거 꽤나 즐겁습니다. 소책자 60번 봐주세요. 문제가 좀 길죠. 게다가 집합도 섞여 있어서 좀 초보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합시다. 이게 다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 문제를 골라왔단 말이에요. 자, 1번 보면은 a가 5, b가 마이너스 25일 때만 생각할 건데, 지금 위에 제시된 게 x의 a제곱은 b가 되는 x바, 그러니까 그런 x들만 모아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세워졌는데, 식으로 있으면은 좀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변환하면은 b의 a 제곱근 중에서 x를 구하라 라고 한 건데, 거기 써져 있는 게 다 x는 실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수 x를 찾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됐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1번은 a의 값이 5, b의 값이 마이너스 25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25의 5 제곱근 실수 x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읽은 대로 바로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5의 5 제곱근 뭐예요? 5 제곱근 마이너스 2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1번. 됐죠? 즐겁죠? 전 즐거워요. 그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오른쪽에 크게 해야겠다. 자, 집합 x의 원소들 중에서 음수인 모든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5, 25 이거 다 각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a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4, 5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a가 5인 케이스, 그 다음에 아래 a에다가 4가 케이스, 4인 케이스를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서 다시 식을 텍스트 변화를 해보니까 b의 5제곱근 실수 x를 구하라 해서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고, 오케이? 다 구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b의 4제곱근 실수 x를 구하라 하는데, 그 x들의 모임이 기다려봐요. 일단 다 구해보고, 그 x들의 모임이 라지 x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라지 x라는 집합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b의 5제곱근 중 실수를 물어봤는데 홀수 제곱근 물어봤으니까 사실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 제곱근 마이너스 25, 5 제곱근 마이너스 5, 5 제곱근 5, 그 다음에 5 제곱근 25를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제곱근 B의 4제곱근 중 실수 X를 물어봤는데 4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고. 근데 4제곱근이 5가 되는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 X에 대한 한 원소를 다 구했는데 문제가 2번에서 물어본 거는 2번은 이것들 중 음수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총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수인 것은 4개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중 양수인 것의 곱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수인 것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부분 얘랑 얘랑 해가지고 걔들 곱하면 되겠지. 됐죠? 계산 결과 5 제곱근 5 곱하기 5 제곱근 25 곱하기 4 제곱근 5 곱하기 4 제곱근 25 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곱하는 거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결과 얘는 20 제곱근 5에 27제곱. 이거 정답이에요. 한 15분 뒤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다. 좀 오늘 내용이 어렵다. 한 문제 더 하면은 두 문제 더 하면은 오늘의 절반 한 겁니다. 분위기 좋다. 자, 11번이 여러분 학교 내신에 정말 자주 나오거나 학교 내신 아니더라도 모의고사든 기타 등등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 마이너스 31 n 플러스 30 홀수 제곱의 n 제곱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수에다가 홀수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부호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플러스의 홀수 제곱을 하면은 얘는 여전히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홀수 제곱을 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건 찍어 지울 건데 n의 제곱 마이너스 31n 플러스 30의 홀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홀수 제곱을 해도 그 부호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얘가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다 라고 인지를 하면 돼요. 그거를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좀 말이 길죠? n에 대하여 n의 제곱 마이너스 31n 플러스 30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이거 얘를 텍스트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번이에요. 그래서 n의 제곱 마이너스 31n 플러스 30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대충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는데 그것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개수. 오케이? 근데 이거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치? 인수분해 해보니까 얘가 n-1, n-30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우리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있죠? 실수 개수만 궁금해. 그러면은 이 수가 뭐가 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얘는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궁금하고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궁금하고 그 계산 결과는 0 또는 1 또는 2로 나온다 라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그럼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어떤 수가 계속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거는 하나 문제 풀었다고 빡 나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속 해야 돼요. 약간 그 부분 분수 문제 푸는 것처럼. 자, 지금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만약에 내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거 이차함수 생각해보면은 1과 30을 해로 가지는 이런 이차함수 모양이 될 텐데 2를 집어넣어도 음수, 3을 집어넣어도 음수, 4를 집어넣어도 음수, 5를 집어넣어도 음수, 29를 집어넣어도 음수, 30 집어넣으면 그때 0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몇인지 몰라. 하지만 얘는 음수인 건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거 색깔로 할래.
어? N1이 아니라 없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아,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짝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음수의 짝수 제곱, 짝수 거듭, 짝수 제곱근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0개가 되겠죠? 네네. 그쵸? 아, 그러면은 n에다가 3을 넣어봅시다. 몇인지 몰라. 하지만 얘가 양수야, 음수야? 현빈이. 알파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홀수 제곱근이 되겠죠?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 실근의 개수는 모두 몇 개? 한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두 개만 더 해보고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짝수가 되고 얘는 그럼 연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렇게 되다가 쭉쭉쭉 되다가 어디까지 하냐 n에다가 29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계속 음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홀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한 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또 써놨네. n에다가 3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그제서야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이니까 근데 0이니까 0의 짝수 제곱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40까지 집어넣으라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시험 출제 문제입니다. 이 정도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31을 집어넣으면 이제서야 얘가 양수가 되고 거기에 홀수 제곱이니까 한 개다 라고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n에다가 3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양수고 짝수니까 이제서야 얘는 두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걔를 이제 쭉쭉쭉 집어넣어 가지고 n에다가 40 집어넣을 때까지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양수이고 짝수이니까 얘는 두 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해서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더 하면 되는데 더 하다 보니까 얘는 1 무시하고 3에서 하나, 5에서 하나, 7에서 하나, 블라블라 29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개수 세보니까 1부터 29까지의 홀수 개수가 15개란 말이에요. 근데 1 뺐잖아요. 그래서 얘는 14개가 될 것이고 오케이? 1이 14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요? 홀수 19개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까지 뒤에를 빼고. 응. 그리고 19개도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30 포함하면 30대를 포함하면 15 왜요? 30의 절반 그러니까 30대를 포함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하면은 이제 31에서 하나, 32에서 두 개, 블라블라 해서 지금 40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2, 34, 블라블라 5세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둘이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5가 되겠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14, 1, 15 다 더하면 30이 되겠지. 32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보통 여러분 내신에 하나 정도 쉬운 걸로 나옵니다. 보통 4라고 적혀 있죠. 자, 실수 x에 대해서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등식 t의 4제곱은 x의 제곱 빼기 4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를 했는데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시켜야 된다고 했죠. 변환해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실수 t의 개수 를 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중요해지는 거 우리는 저 x가 몇인지 t가 실제로 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얘가 그리고 개수니까 0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이것만 궁금해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뭐부터 했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초가 2 미만이 되면은 대충 0 정도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때 얘는 음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짝수네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짝수 제곱근 되어 있으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의 개수가 0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은
x제곱 빼기 4의 값은 0으로 고정값이 될 것이고, 그때 짝수 제곱 했을 때, 짝수 제곱근 했을 때 실수의 개수는 1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든가 x가 2보다 크든가 하면은 그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그때 짝수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2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쯤 있고 2가 여기쯤 있으면은 거기서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을 집어넣었을 때 t의 값은 1이 될 테니까 여기서 점 하나 찍히고 여기서 점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거나 2보다 커지거나 하면은 그때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를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이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따가는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할 거예요. 10분까지 오세요. 이미 중3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될 것이고, 루트 a의 m제곱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하면은 함께 써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죠? 이런 거죠. x의 m제곱을 해가지고 a가 됐다.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n제곱근 a가 되는 건데,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는 거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 식을 다시 만들어 보는데, 이미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앞에 만약에 n이 달려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n은 당연히 자연수이고 2 이상인 자연수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하면은 이 앞에 달려있는 게 같으면은 얘는 함께 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n제곱근 a 곱하기 m제곱을 하면은 얘는 그냥 한꺼번에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써도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n제곱근 a 분의 n제곱근 b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추가되는 개념도 약간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복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약간씩 변화된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m 제곱근 n 제곱근 a 라는 게 있으면은 얘는 이거 의미만 생각하면은 누군가의 m 제곱근이고 얘는 누군가의 n 제곱근이니까, 그럼 한 번에 말해서 누군가의 m n 제곱근 a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 앞에 달려있는 제곱근 숫자끼리는 서로 곱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p 제곱근 a mp 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랑 수저가 같잖아요. 그러면 둘이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n 제곱근 a의 m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있나요? 다 써야죠. 현빈아. 저 말하는 거였어. 혹시 어려워서 안 쓰니? 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주 실수하는 영역들 몇 가지, 딱 2가지만 체크를 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루트 a 얘는 뭔가요? 라고 말을 하면은 얘는 사실 앞에 2제곱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제곱근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약간 만약에 루트 2 곱하기 3제곱근 3을 한꺼번에 계산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1인가요? 1이 아니죠. 1이 아니라 여기는 2가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제곱근 2 곱하기 3제곱근 3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앞에 달려있는 숫자가 다르죠. 계산이 원래는 안 되죠.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를 6으로 맞춰주면서 6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뒤에를 6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산 결과 얘는 6제곱근 8 곱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이 제곱근 위치가 숫자가 같으면은 한꺼번에 써도 되기 때문에 8, 9, 72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세한 건 뒤에서 공부하는 지수의 확장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 아까 그 수업 초반에 언급했어요.
x의 n제곱이 되는 a가 있었을 때 x를 n제곱근 a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면은 a가 되겠구나 를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수부책에서 누군가의 n제곱을 해가지고 a가 되는 수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수법칙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지수를 특별하게 만들면은 둘이 곱해가지고 1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a의 n분의 1제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n제곱을 하면은 얘는 a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a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달리는 숫자랑 여기 달리는 숫자랑 같구나. 그래서 n제곱근 a와 a의 n분의 1제곱이 같다. 이거는 사실 뒤에서 한 15분 뒤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해서 얘랑 이거 그리고 저 공식들, 이거는 사실 까먹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들 잘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또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수업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념만 줄줄줄 말하진 않을 거고. 이러니까 좀 더 괜찮지 않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소책사 25번.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지금 4제곱근 A 분의 루트 A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4제곱근 A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여기에 2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기 쉽게 같은 제곱근 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2를 4로 바꿔주니까 4제곱근 A의 제곱이 분자. 분모는 그대로 4제곱근 A를 달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4제곱근 같이 쓰고 A제곱 나누기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게 맞죠? 이건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그래서 맞았다. 예. 네? 예. 뭐요? 맞았다고. 왜요? 오케이. 25번. 여기 써놨잖아. 앞으로 대표 문제는 메모로 칠 겁니다. 헷갈리면 이거 보세요. 오케이. 다른 거랑 좀 구별되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3제곱근 A의 4제곱을 했는데 얘가 12제곱근 A라고 해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누가 봐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물론 저게 개념이 공식이 완벽하게 머리에 들어왔을 때에는 보자마자 말할 수 있는 건데, 좀 헷갈리면은 왔다 갔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려면 사실 얘는 3제곱근 4제곱근 A 뭐 이런 걸 만들어야죠. 그치? 그리고 얘는 3제곱근 A의 4제곱이 좀 옳은 숫자가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디귿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게 3제곱근 A 하고 A의 제곱이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루트 A 얘를 말을 했는데, 자 얘를 한 번에 조금 쓰고 싶나 봐요. 그럼 얘는 3제곱근 A제곱이고, 얘만 생각하면은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는 것은 2가 달려있는 거니까 이거 따로 쓸게요. 얘는 써보니까 3제곱근 A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해서 따로 써보니까 6제곱근 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루트 안에 한 번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6, 4 바꿔줘서 6제곱근 A의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가 되어서, 그러면은 계산 결과 6, 6 같으니까 A 4제곱 A랑 곱해줘서 6제곱근 A의 5제곱이 되겠다 로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맞나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따라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26번. 자, 지금 26번에 제시되어 있는 그 숫자가 3제곱근 A분의 4제곱근 A 곱하기 루트 6제곱근 A분의 K제곱근 A를 깔끔하게 계산했더니 얘가 18제곱근 A분의 1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깔끔하게 써야 되겠죠? 깔끔하게 바꿔보니까 얘는 3, 3 곱해가지고 9제곱근 A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 곱해가지고 12제곱근 A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여기에 2가 숨어져 있는 거다라고 말했었죠. 해서 계산해 보니까 12 제곱근 A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 2K 제곱근 A가 된다. 그래서 얘는 18, 이것도 이제 따로 써야 이쁠 것 같아서 따로 써볼게요. 18 제곱근 A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2 제곱근 A, 12 제곱근 A 똑같죠? 약분이 되겠지? 오케이? 없애드리 모자 왜 썼니? 없애주시면 되고 얘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만들어지겠다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2K 제곱근 A는 18 제곱근 A분의 1 곱하기 9 제곱근 A가 되는데 얘랑 얘랑 계산이 좀 달라.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겠죠. 9를 18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18로 만들어주고 그럼 제곱을 한 거니까 얘도 제곱을 해가지고 A의 2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기서 9에서 2로 해가지고 막 9가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9가 더해졌다 해서 막 19 제곱근 A는 18 제곱근 A의 9제곱 이렇게 했던 친구도 있었다. 정말 인지되지 않지만 말도 됐어. 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18제곱근 18제곱근 같으니까 얘는 18제곱근 A가 되는데 얘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달려있는 18이랑 여기 달려있는 2K랑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K의 값이 9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K가 9라는 걸 구해냈다. 됐죠? 오케이. 길게 한번 하고 그 다음 지수법칙 확장.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개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10페이지 남았어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네. 지금 내가 이게 22페이지 했으니까 12페이지 하고 10페이지 남았다. 이제 나온 거 같아. 근데 뒷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제 문제만 좀 많고 나머지 이제 종합적인 문제만 좀 있고 해요. 오늘 수업 초창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최종적인 내용이 지수, 로그, 삼각, 그리고 수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 이번 시간에 이번 수원 과정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지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고 삼각함수는 삼각비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거기를 약간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확장의 아이디어로서 수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했던 거 이거 안 써도 돼요? 아까 했던 거 x의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된 수 뭔지 몰라 해가지고 x의 값 구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상상을 더 해가지고 x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된 수는 뭘까라고 했다가 지수에 대한 뭔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거듭제곱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의 확장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거예요. 뭔가의 2제곱, 뭔가의 세제곱. 그러니까 x의 자연수 제곱은 우리가 좀 익숙하긴 한데 굳이 여기에 자연수만 넣어도 되나? 여기에 i라거나 2의 i제곱 그 다음에 뭐 루트 2의 루트 2제곱 이런 걸 하면 안 되나? 나오지 않아요? 아이는 안 나오잖아요. 아예 안 나와요. 이거는 대학교 때 공부하고요. 이거는 가끔 나와요. 해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잖아요.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정수로, 아니지,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 그리고 실수를 넘어가서 복소수 체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하고 확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 기준으로 확장하겠다. 그 단계를 계속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됐던 거 좀 빠르게 쓸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이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라고 하면은 얘는 a의 m-n제곱 또는 1 또는 a의 n-m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언제? 보라색 a가 다시 m이 더 컸을 때 그리고 이때는 m과 n이 같았을 때 이때는 m과 n에 대해서 n이 더 컸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하면은 a의 mn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b의 m제곱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a의 m제곱, b의 m제곱을 하겠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언제 m과 n이 자연수였을 때. 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약간의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지수가 굳이 자연수여야만 하나? 지수를 약간 더 확장시킬 수는 없나? 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요? A N B M A, M, B, M. A N B M 옆에? A A의 n-m제곱 분의 1. 왜냐면은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음수 지수를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서 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하면은 얘는 3 빼기 5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2의 마이너스제곱으로라고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의 2제곱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그러면은 m과 n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에서 조금 확장이 돼서 정수를 집어넣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정수예요, z. 알고 있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해요. 어디가 어긋나냐? 자, 자연수였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계산을 해도 괜찮았었는데, 예를 들면은 0의 2제곱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0의 2제곱 나누기를 하면은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0의 2제곱 나누기 0의 2제곱은 0의 2 빼기 2제곱이 돼서 0의 0제곱이 되죠. 그 0의 0제곱은 뭔데? 몰라요.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지수 법칙을 정수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망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조금 더 자유를 얻는 대신에 밑이 조금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이 A, B, 밑에 있는 A, B의 값들이 0이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실수에도 상관없었는데. 오케이? 왜냐면 그 이유는 얘는 0의 0제곱이 정의가 아예 안 돼요. 오케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더 추가되는 게, 이 앞에까지는 누군가의 0제곱을 여러분들은 이미 똑똑해서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0제곱을 아예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는 A의 0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제서야 A의 n분의 1이다 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쓰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여기서 또 정수까지 확장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지수를 정수에서 약간 더 확장된 유리수로 확장을 해봅니다. m과 n이 유리수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하다가 지금 밑이 0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음수여도 되잖아.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또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자 봐봐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한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것이고 9에 2분의 1제곱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얘는 2제곱근 9가 되는 거니까 3이다 라고 꺼낼 수가 있는데, 지수 법칙을 사용해 봅시다. 둘이 곱해도 된다는 건 지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3이 되죠.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지. 같은 식에서 다른 계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가 자유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밑이 약간 제한을 둬야 됩니다. A, B의 값이 언제나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공식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음수였을 때는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양수였을 때는 당연히 다 되는데 음수였을 때는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보다는 안 된다.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추가되는 기능이 a의 n분의 1제곱을 보고 이제 n제곱근 a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제곱을 봤을 때 얘를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바꾸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유리수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수로 조금 더 확장을 해봅니다. m과 n이 실수였을 때 그때 a, b는 어떤 조건을 또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a, b는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공부했던 추가되는 모든 개념들 있잖아요. 걔들이 모두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자의수가 자연수였으면 밑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괜찮았어요. 계산이 다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러다가 지수가 정수가 되면은 0의 영제곱이 아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걔를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밑은 0이면 안 된다 라는 걸 하나 만들어내게 되고, 오케이?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음수의 거듭제곱이 조금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뭔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아예 피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은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 라는 제한 조건을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리수랑 거의 마찬가지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게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항등은 영원에 대한 잡담을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은 영원이요. 깊은 건 아니에요. 딥하진 않는데 애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이것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언급한 거다. 이거 적으면서 들으세요. 어베 전다. 자, 봐봐요. 곱셈의 시작은 1. 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유경이 대답하세요. 공식적으로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예요? 응? 2의 세제곱분의 1.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수가 왜 만들어졌죠? 자, 봐봐요.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봐봐.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요,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진 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뭉쳐서 쓰자라는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모아서 곱셈이라고 하자라고 했듯이, 거듭제곱은 곱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졌어.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2의 세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죠.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 건데, 그러면은 2의 2제곱도 마찬가지로 2를 한 번, 두 번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2의 0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0번이죠. 근데 어디서? 그치. 이거를, 똑똑해.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해서 모든 곱셈의 시작은 1에서부터란 말이에요. 얘들도 시작이 만약에 2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2에서부터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으면 16이 돼버리죠. 뭔가 좀 이상해지죠. 모든 곱셈의 시작은 1입니다. 1에서부터 세 번 곱해진 거, 1에서부터 두 번 곱해진 거, 1에서부터 안 곱해진 거.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얘가 1이 되고, 얘가 4, 얘가 8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자, 지수가 양수였을 때는 곱해잖아요. 지수가 음수이면은 어떻게 되겠죠?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 2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나누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1에서부터 나누기가 2, 나누기 2, 나누기 2 된 거기 때문에 얘는 8분의 1이다 라고 꺼낼 수 있는 거고. 됐죠? 혹시나 모를까봐
이것도 준비했다.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요. 얼마요? 뭐요? 얼마요? 진짜로. 저희 반에 없는 거 아니에요? 좋아, 다행이다. 조금 다음 에는 좀 더 감안해서 조금 더 빡세게 해도 될 것 같다. 빡세게 아니라 좀 더 저 모르겠어요. 닥쳐. 뭘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자 이해했으니까 아이씨.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일까요? 저 맞아요. 아니, 이미 준비한 거예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일까? 9죠? 왜냐면은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의미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 밑이 양수였으면 지수 법칙이 가능해지잖아? 그러면은 지수 곱해가지고 3의 2제곱, 그래서 얘는 9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하면은 얘는 뭐가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원래 지수 법칙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은 봐봐요. 밑이 음수잖아요. 음수일 때, 잠깐만. 아니, 되는구나. 이거 돼요. 왜냐면은 지수가 음수면은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8에 4는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마이너스 2의 12제곱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 잘 물어봐서 준비했던 거예요, 어차피. 너가 안 했어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미안하지만 아까 했던 여기 실수 부분 다시 복습. 자, 일단 당연한 것부터 생각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루트 a라고 써져 있고 a가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지만 사실은 2가 있는 거니까 2 제곱근 a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한 모양으로 바꿔보면은 a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8에 3분의 1제곱을 하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본능적으로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은 계산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2다 라고 꺼내도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또 3제곱근 마이너스 8이다. 세 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 수를 찾아라 라고 인지를 해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특정 문제는 이렇게 풀 때 편할 때도 있고, 특정 문제는 이렇게 풀 때 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나는 얘를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8에 얘를 굳이 2제곱의 6분의 1제곱으로 안 되겠다. 이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요. 지수가 유리수가 들어갔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밑이 음수잖아. 계산이 뭔가 꼬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하면은 64가 되고, 거기에 6분의 1제곱을 하면은 얘는 2가 되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해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갈 때 뭔가 틀렸다. 이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긋나기 시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미리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example. 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은,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은 4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서 2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계산해가지고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틀리긴 틀렸죠. 근데 어디서 틀렸나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얘가 1번, 얘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했을 때 1, 2, 3, 4 중에서 어디서 틀렸나를 여러분 시험 객관식에서 물어볼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곳은? 이런 식으로. 4번 아니에요? 4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아, 잘했어요. 왜냐면은, 자, 2번이 아닌 이유는 마이너스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사실 계산이 연산이 여기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1제곱 판정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계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해도 돼. 근데 얘를 이렇게 묶는 순간 이거는 지수 법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순간이 지수 법칙이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다
2번에서 오류가 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잘못된 계산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예시 문제 풀 거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n의 값을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지금 초점이 점점 사라져 가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뭐가 써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그치, 여기 2 써져 있는 거니까 얘를 그러면은 거치곡으로 나타내면은 모 제곱근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들이 더해질까 곱해질까? 곱해져서 여기 앞에 뭐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16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바꿀게요. 지수법칙으로 변화를 하니까 2의 16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곱해져 가지고 얘는 n의 제곱근 2로 만들 수가 있고, 얘를 지수법칙으로 생각을 하면은 2의 n의 제곱분의 1이다. n의 제곱분의 1 거듭제곱이다. 뭐라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둘이 곱해져 가지고 2의 144분의 25가 된 거니까, 그럼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는 더해도 되는 거니까 이 둘이 더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n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좀 이항을 해보면은, n의 제곱분의 1은 144분의 25 빼기 16분의 1을 분모 분자에다 99를 곱하면은 얘는 144분의 9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144분의 16이 될 것이고, 얘는 약분하면 9분의 1이 됩니다. n의 제곱분의 1이 9분의 1이다. 그러면 n의 값이 3이 되겠다.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은 3이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듭제곱을 지수법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75, 76 풀 거예요. 소책타 75, 이거 2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제곱분의 1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부분분수 같은 느낌, 그냥 분모 유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 밑이 2면은 지수끼리,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지수를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이거 분모 유리화를 할 건데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분모의 유리와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다가도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분모는 1이 되는 거니까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리 좀 바꿔가지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하는데, 중간중간 계산하면은 똑같이 하면은 얘는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올 것이고, 됐죠? 그럼 쭉쭉쭉 계산하면은 생략되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물리수 공부했을 때 했었을 테니까. 미소. 그러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마지막이 루트 99니까 얘는 루트 100 플러스 루트 99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도 계산해보면은 루트 99 빼기 1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잘못했죠? 10 빼기 루트 99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여기는 10, 여기는 1. 그래서 얘는 2의 10 빼기 1제곱, 2의 9제곱이다 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12, 그래서 2번이다 라고 꺼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밑이 같았으면은 지수끼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지수끼리 무리수 계산도 가능하다, 실수 계산도 가능하다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76번 풀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의 루트 3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분의 1, 알파 제곱분의 1, 베타를 구하여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미소. 자, 지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분의 얘면은 이거 위에 분자거 나누기 분모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얘를 간편히 써서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루트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 있었으면은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라거나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1 때 공부했던 근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생각하면은 얘는 2가 될 것이고, 좀 빨리 할게요. 저도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혹시나 모를까봐 이 곱셈공식 전개도 다 해놨었는데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 생략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은 얘 제곱에서 이거 두 개를 빼면 되겠죠. 얘 제곱은 4, 이거 두 개는 마 4, 걔를 빼면은 8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그게 마사를 또 빼는 거니까 얘 계산 결과 12가 되겠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는 2의 베타 빼기 알파를 물어봤는데 얘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텐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루트 3에다가 루트 3제곱 하는 거고, 빼기 얘는 2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의 2제곱 판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64, 2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4 빼면은 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유리수 지수를 공부했으니까 굳이 더럽게 새로운 곱셈 공식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이 수학자라는 것들이 A 플러스 B,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만들어냅니다. 얘는요,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굳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X제곱 그걸 그냥 맞아요. 뭐야? 혹시나 만든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죠. 맞아요. A 마이너스 B도 가만히 냅두면 될 것을 얘를 굳이 인수분해를 해서 A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아이고 힘들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이거 몰라요? 알잖아. 알긴 하는데. 알아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얘를 굳이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B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오케이? 됐죠? A의 3분의 2제곱이죠. 3분의 2제곱이죠, 얘는. 그 위에. 이것도 3분의 2제곱이지. 몰라? 그리고 굳이 얘를 여러분, 저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니까 하는 거지. 안 나오면 나도 안 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을 굳이 우리 이제 음수 지수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x 다시 2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굳이 음수 지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가만히 냅두면 좋을 텐데 얘를 굳이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라고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님. 마찬가지로 x-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를 x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라고 유도해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섞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가장 베이직한 것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49번, 소책자 49번. 되어 있는 식이 3제곱근 4 플러스 3제곱근 2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도 좀 어려운 건 뭘 골라놨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풀기 쉽게 하려고. 내가 어렵게 풀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할 건데, 자, 3제곱근 2를 A라고 설정을 하고 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분자에 27 써주시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27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그 3차 공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걔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 여기다가는 a-1의 세제곱. 근데 분모에다가만 곱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분자에다가도 a-1의 세제곱을 만들어 주시고, 자, 얘를 이쁘게 깔끔하게 꺼내기 위해서 a 플러스 1의 세제곱 만들어 주시고, 분모에다가만 만들면 안 되니까 분자에다가도 a 플러스 1의 세제곱 만드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그나마 편하게 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분모는 이거 세제곱 지수가 같으니까 밑끼리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분의 블라블라 하시면 되고, 플러스 그 다음 여기 분모는 지수가 3으로 같으니까 밑끼리 곱할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하고 27분의 블라블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자, a가 몇이었어요? 3제곱근 2였잖아요. 얘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세제곱 하면은 2는 a의 세제곱이다. 아, a의 세제곱을 앞으로 2라고 말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2 빼기 1은 3, 2 빼기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분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분모가 그래서 분모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a 세제곱이 2 플러스 1은 3의 세제곱은 27이 되는 거잖아. 근데 분자도 27, 분모도 27이 있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아,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직 쓰지 않았던 여기는 a-1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1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전개를 할 건데, 이거 둘이 더하기를 할 거면은 중간에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략이 되겠지. 해서 생략 안 되는 것들만 모아서 쓰면은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여기도 플러스 3a 제곱이니까 사라지고, 그러면은 플러스 6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a 세제곱은 2였으니까 여기 계산 결과는 4, 그리고 a는 간단히 나오는 게 없으니까 6 3제곱근의 2 라고 꺼내시면 됩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얘가 3번.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잘 풀어봐야 된다. 얼마 안 남았어. 9시 반에는 충분히 끝나겠다. 지금 제식이 된 게 x가 8제곱근 2 마이너스 8제곱근 2 분의 1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물어본 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현빈 x의 제곱 말해볼래? 4제곱. 그치, 4제곱근 2 둘이 곱한 것에 2배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달고 플러스 4제곱근 2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4를 해주면은 플러스 4가 더해져서 얘는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좀 안 이쁘게 썼으니까 조금만 여기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x의 제곱 여기서 플러스 4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 2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여기도 루트가 씌워지겠죠. 근데 이거 루트 씌우는 거 우리 아까 곱셈공식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8제곱근 2 플러스 8제곱근 2분의 1로 깔끔싸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얘를 찾아라 라고 한 거니까 얘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5번이 되겠다. 됐지? 양수 A에 대해서 이거는 대책 없이 그냥 집어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하면은 분명히 틀린 다음에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풀어주고 질문하지 말라고 미리 풀어주는 겁니다. x의 값이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4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진짜로 세제곱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은요, 이거 세제곱 할 수 있겠니? x의 세제곱은 뭐예요? 그렇지, a. 이거 3개, 이거 2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3배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만들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근데 보니까 얘랑 여기 있는 거 얘랑 좀 많이 닮아 있죠. 여기서 마3 여기서 마3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아, 얘가 마이너스 3x구나 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만 쏙 하고 이항을 하면은, 그러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가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됐지? 됐죠? 근데 지금 제시된 식 보니까 여기서 딱 내비만 하면 되네? 그쵸? 그래서 제시된 식을 약간 변형을 하면은 얘는 4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크게 갈아넣고 플러스 15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15는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x 세제곱 플러스 3x가 얘니까,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5를 했더니 0이더라 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a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항하고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15구나 이걸 꺼낼 수가 있는데, 얘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공간 좁으니까 좀 암산 좀 빨리 할게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해봤잖아. x 마이너스 x분의 1 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는 거 제곱한 다음에 4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오케이? 해서 제곱을 해보면은 얘는 제곱을 씌우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16분의 225가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4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2가 되면서 4가 더해지면은 4는 16분의 64, 64가 더해져가지고 64가 더해져서 289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루트 씌워가지고 4분의 17이다 를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4분의 17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개념일 거예요. 아니다, 2개 남았다. 문제로는 지금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1단원 유형들을 풀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도형에 대한 거라거나 아니면 더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개념에서는 더 많이 다뤄줄 수가 없고, 필수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만약에 x가 y의 c제곱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y가 막 a의 b제곱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아, x는 y의 c제곱인데 y를 보고 a의 b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c제곱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a의 bc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치안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88번.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이런 유형. 좋다. 아, 힘들다. 빠르게 좋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게 2의 a제곱 2, 3, 그 다음에 2의 b제곱이 45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2의 2a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면은 우리가 약간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얘는 2의 2, 맞아요. 혹시나 모를까봐. 전 강사잖아요. 나누기 2의 b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얘는 2의 a제곱의 제곱 나누기 2의 b제곱으로 만들어서 2의 a제곱은 근데 3이었으니까 얘는 9가 될 것이고, 2의 b제곱은 45였으니까 나누기 45가 돼서, 아, 얘는 5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작업해서 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97, 98 풀 거예요. 지금 제시가 된 것은 75의 x제곱은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의 y제곱은 25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거 편하게 하려면은 내가 무슨 값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는 k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지수 변환을 좀 이용을 하면은, 이거 첫 번째 식, 아이고, 나중에 쓸 거야. 얘를 조금 변화를 하면은 75는 5분의 1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분수를 역수로 뒤집으면서 지수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5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밑을 좀 5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미래가 써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좀 변화를 하면은 3은 25의 y분의 1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y분의 2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거랑 거의 비슷해지죠. 이걸로 잘잘 조합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얘를 나누게 되면은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5의 y분의 2제곱 나누기 5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을 만들게 되면은 얘는 5의 y분의 2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계산 결과가 5의 y분의 2제곱이 3이었고요. 나누기 하고 5의 마이너스 x분의 1, 5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이 75였기 때문에 나누기 75. 5분의 1 나오네요. 5의 마이너스 2승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25분의 1이 되는데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얘였기 때문에 걔는 얘다. 이거 무조건 K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98번. 제시가 된 거는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5의 z제곱, 이을 만족시킬 때 문제가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 플러스 5의 z제곱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등호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얘를 는 k라고 하고 식을 만드는 게 편해요. 그래야 문제풀이가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얘랑 얘만 가지고 그 밑변환? 밑을 건너편으로 넘기는 거예요. 거듭제곱으로. 그래서 2는 k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은 k의 y분의 1제곱, 5는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얘를 싸그리 다 곱한다고 하면은 좌변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이 될 것이고, 우변은 k의 밑이 같았으니까 지수 길이는 더해도 되겠죠. 더해보니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되는데 그거 셋 다 더한 게 여기 보니까 2분의 1이었잖아. 아, 얘가 k 2분의 1 제곱이 되겠다 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곱 하니까 아, k의 값이 900이 됐네 를 할 수가 있는데, k가 900이야. 얘가 900이 됐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얘였잖아요. 얘도 900, 얘도 900, 얘도 900이죠. 900을 3번 더한다. 27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편하게 풀려요. 알겠죠? 라스트 개념. x의 한 번도 단소리하는 게 없네. d 플러스 b제곱 플러스 x의 d 플러스 c제곱 분의 x의 a 플러스 b제곱.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놨냐 내가. 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는 b제곱 d제곱이 공통됐으니까 x의 d제곱으로 묶어보면은 분모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x의 b제곱 플러스 x의 c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분자는 x의 a제곱, x의 a제곱 같으니까 x의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x의 b제곱 플러스 x의 c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묶어보니까 얘랑 같죠? 약분해가지고 잘잘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묶을 때 웬만하면은 이 d나 a 같은 거 웬만하면은 작은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작은 거. 피곤해졌다. 그렇지. 망가진 거 봐.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유형이냐? 50번. (3의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0제곱) 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3의 20제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작은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중에서 마이너스 20이 더 작으니까 3의 마이너스 20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는 1이 남는데 3의 20제곱이 곱해져가지고 이게 되려면 여기는 3의 10제곱이 있었어야 됐겠지. 그쵸? 그 다음에 분자도 좀 작은 거 3의 10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3의 10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여기 남아있는 것은 1이고 3의 10제곱 가져가면은 여기 남아있는 것은 3의 10제곱이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근데 같네. 이게 자리만 바뀐 것 뿐이지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 나는 결국에는 4의 마이너스 20제곱 분의 3의 10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얘는 3의 30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0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스트 2 11번 보겠습니다.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했었을 때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걸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 x제곱이 루트 3이니까 걔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나요?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통분 같은 개념을 할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A의 x제곱을 곱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는 A의 2x제곱 플러스 1 될 것이고 A의 4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이제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으면 계산이 편해지겠죠. 여기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분의 9 빼기 3분의 1 플러스 3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저는 이거 계산 다 하는 것보다 이것도 통분 같은 개념으로 곱하기 3 하는 게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암산 좀 하면서 3 분자에다가 3을 곱해서 27 빼기 1 플러스 3 더하기 1은 2, 2에다가 3을 곱해서 6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분모는 4에다가 3을 곱해서 12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12분의 이거 5니까 5 더해져서 32 12분의 32가 되고 4를 약분해서 3분의 8이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깔끔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마지막 개념 및 또는 지수 통인. 얘는 웬만하면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크기를 비교할 때 지수를 좀 공통되게 만들어 두든가 아니면은 밑을 좀 공통되게 만들어 두든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끝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루트 2 루트 2랑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랑 루트 2의 루트 2제곱을 대수 비교를 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거 숫자 직접 비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밑이 다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앞에 2 숨겨져 있는 거니까 2의 4분의 1제곱이 되어서 2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꺼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주황색으로 앞에 2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2의 루트 2제곱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루트 2제곱이 되겠다 로 만들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만 딱 봤을 때 2의 2분의 1제곱의 루트 2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루트 2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트가 대충 1.4니까 2분의 1.4면 0.7이 되겠죠. 0.7 정도 되고 0은 0.75 정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살짝 더 커요. 정말로 크기 비교 뭐 제곱한다거나 그런 거 하면은 크기 비교 자세히 가능한데 아무튼 얘가 살짝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이거는 지수가 같잖아요. 둘이 같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라스트 문제 45번. 일단 아무튼 A라는 것은 2의 100제곱이고 B라는 것은 3의 70제곱이고 C라는 것은 5의 40제곱인데 얘 대소 비교를 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밑을 같이 만들 수 없으니까 지수를 같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2의 10제곱의 10제곱으로 3의 7제곱의 10제곱으로 5의 4제곱의 10제곱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어차피 10제곱은 다 똑같으니까 안에 있는 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2의 10제곱은 1024고요. 3의 7제곱은 2187이라고 제가 미리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5의 4제곱은 625가 돼요. 그래서 크기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작은 수는 써놨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게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되겠다. C, A, B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얘는 그 연산과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좀 혼합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푸는 건 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연산이 너무 틀린다. 그러면은 여기
SC01강 지수라고 적힌 거를 연산 문제 풀면서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같이 보면서 풀면 되고, 내가 적당히 실력이 됐어. 사실 수업반 다 들었으면은 연산도 다 안 해도 될 정도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메인 과제는 대쉬입니다. 교재를 1강을 125문제를 다 풀어와라. 질문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